원래 내일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냥 취소하고. 엄마 오시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게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 다 수업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설명회라서 수업을 빼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만 클리닉이지. 나만 클리닉이여갖고 나는 상관이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수업 중이란 말이야. 그걸 빼고 해야 되는 거라 어느 정도 이제 좀 참여율이 좀 높아야 진행을 하는데 참여율이 이번에는 너무 낮아갖고 학원 내에서 결정을 했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설명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했거든. 원래 이번에는 못 하게 됐지만 다음 이제 방학 끝날 때쯤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나나 학원에 연락을 주면 상담 전화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입시 쪽이 궁금하면 입시 관련돼서, 뭐 과목 쪽으로 궁금하면 과목 쪽으로 연락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문자 같은 걸로 주시면 돼. 그거 안 한다고 문자로 가요? 아니면 부모님 혹시 참여하시려고 했으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내일 이러이러해서 못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쉬는 타이밍이면 상관없거든. 그냥 진행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밤 10시에 많이 했거든 우리가 설명회를. 그때는 인원이 많던 적도 무조건 했었어. 근데 이거는 토요일이 아무래도 수업이 좀 많거든. 고등부는 수업을 빼고 하는 건데 참여율이 적으면 학원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라는 거. 근데 첫 설명회였는데.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게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랬으면 내가 그냥 했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역할이 더 많거든. 나는 뭐 한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갖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 나는 클리닉 시간이었지만 다른 분들은 다 수업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수업이 만약에 우리 학년 수업이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학년 수업들이어갖고 그거를 빼기가 좀 거시기했던 거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연기했고, 자료로 주려고 했던 거는 그거 있거든. 이번에 설명회는 어차피 그러니까 내용들은 지난번 거하고 비슷한데 안쪽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설명회 자료는, 그러니까 PPT 자료는 지난번에 했던 게 훨씬 좋아. 그거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 하려고 했을 때 주려고 했던 건 그 대학마다 그 입학,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일본 여행안에 나와 있는, 내가 만약에 뭐 이화여대에 뭐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 나와 있는 표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어디 교육청에서 이쁘게 잘 만들어 놨길래 그거를 뽑아갖고 주려고 했었거든. 내가 줄게. 다음 주 주면 되잖아. 꼭 오늘 줄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걸 주도록 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그냥 엄마들 없어도 학생들이라도 좀 들었으면 했거든 솔직히. 그래서 그냥 진행했으면 했는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리 그냥 그거를 몇 명 정도가 참여하겠다를 그래서 미리 조사하는 거야. 미리. 밤 10시 같으면 그냥 하거든. 다 수업 아니니까. 근데 뭐 저기서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지. 수업까지 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아쉽지 않잖아 솔직히. 아쉽지만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럼 클리닉을 와야 돼요? 당연하지. 클리닉 진행할 거야. 네,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어랑 시간 겹쳐서 목요일마다 올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얘기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잖아.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어차피 평일 시간대는 7시 40분부터 10시까지잖아. 여기에 확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하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확통.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수원, 수투, 뭐 실력반이라고 하는 반이 있을 것이고, 금요일 지급 시간 이제 수원, 수투, 기본반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기본반이야. 더 멋진 이름 안 돼요? 멋쟁이 반이요.
수원수투 멋쟁이? 네. 알았어. 무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 요거 모의고사 내일부터 진행해. 내일 와야 돼요. 아, 저 내일 아침이나 모의고사. 근데 내일은 첫날이라서 내일 만약에 못 온 사람은 내일 4시 그러니까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를. 4시에도 무슨 내일 하루 종일 저 내일 하루 종일 무서워. 아니면 일요일 7시. 저 영어 가야 돼요. 저 그때 클리니카 할래. 아무튼 그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1시부터 7시, 4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시까지가 원래 시간이야. 원래 시간이어서 이때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 내가 풀이까지 할 거야. 일단은 1월달 되기 전까지는 뭐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 형태로 선택 과목 없이 수원수투만 진행하는 교육청 모의고사만 뽑아가지고 할 거야. 사설 모의고사 안 넣고. 교육청 모의고사만 뽑아서 하는 건 그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우리가 진짜 달달달 할 정도로 해야 돼. 똑같은 문제 안 나오겠지만 뭐 물어보는 형태는 안 바뀐다. 사설 모의고사는 아무리 쉬운 걸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자기네 색깔이 들어가. 그래서 요 토요일날 보는 아침에 하는 이유는 수학 시험 보는 게 아침이잖아. 하루라도 좀 그 시간에 맞춰보자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좀 더 땡기거나 좀 더 늦추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애매해지니까. 아마도 11시부터인가 수학일걸? 원래 시험이 11시부터인가 10시 반부터인가 그럴 거야. 원래 모의고사 볼 때 수학 시험이. 수능 볼 때도. 수학만. 뭐 다른 과목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요. 수학만 3시간 더. 100분이거든 수학이. 100분 동안 시험 보는 거야.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풀이하겠지.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런 시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 시간이 부족할 거야. 근데 점점 그 풀이 시간이 남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남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본 이거에 유사하게끔 문제를 내가 좀 더 주고 클리닉처럼 문제를 풀고 내가 첨삭하는 형태로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할 거야. 어쨌든 10시부터 1시까지가 수학 공부하는 날인 거야. 토요일은. 알았죠? 그리고 이제 4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은. 그리고 토요일 클리닉은 4시부터 7시까지가 클리닉이 될 것이고 일요일은 7시부터 10시가 클리닉이 될 거야. 네? 아침은 없어. 어차피 아침에 하면 안 올 거잖아. 아니 예진이 교회 때문에 안 올 거 아니오. 그리고 목요일도 5시부터 7시 반까지 클리닉이 있어.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골라가지고 듣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하고 여기서 2시간 해도 돼. 되도록이면 3시간을 채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는 수학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에 수학은 100분 단위로 끊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10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해야 돼. 학교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50분쯤 지나면 막 집중력이 떨어져.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40분 지나면 집중력 떨어지잖아. 그리고 새로 시작할 때 또 적응 안 돼갖고 한 시작해서 한 5분, 끝나기 한 5분 집중 못 하잖아. 그러지 말고 100분 정도로 끊어가지고 수학 공부는 항상 100분 단위로 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국어는 80분, 영어는 70분, 적어도 더 길게 해도 돼. 집중력을 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돼. 뭐 예를 들어 100분 동안 수학 공부했어. 좀 쉬어야지 30분 정도 적어도 30분 정도 확실하게 쉬고 그리고 다른 공부하라고. 쉴 때 또 막 뭐 이것저것 보고 있고 뭐 이런 남아갖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확실히 몸을 고3 몸으로 바꿔야 돼. 몸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뭐 대치동이나 뭐 그런 데서는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수능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학교들도 학원들도 많거든.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드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다가 주말 같은 경우가 제일 그래도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방학 동안에 이제 탐구 과목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라고 했잖아. 그거 몇 명 내가 툭 집어서 말하기 전에 동그라미로 해요? 뭘? 지금 뭔? 해물 게임.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만 냅둬도 열심히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
있어. 그 사람들은 저 어떤 걸로 어떤 과목을 할래요? 라고만 써도 내가 이해해. 냅두도 할 거니까. 하지만 냅두면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과목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인강을 본다면 어떤 인강을 볼 거고, 매일 어느 시간대에 공부를 하겠다.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써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있어. 그런 사람들 꽤 있어. 꽤 있다고. 꽤 있어. 그리고 과목도 확실하게 정해야 돼. 그리고 그 과목을 정한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야. 개인적으로. 알았죠? 이번에 그 김땡률 씨가 연대를 갔거든. 연대를 붙었어. 연대하고 디지스트하고 성대 이렇게 세 개를 붙었는데, 그놈은 원래는 서울대를 보냈어야 했는데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어. 여기서 말하는 학교 생활이라는 건 계획적으로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이렇게 자기 것들을 써 나가야 되는데, 학생부가 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래갖고 솔직히 서울대는 1차에 떨어졌어. 서울에서 떨어진 거야. 서울에서 최종까지 못 가고. 그나마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막 잔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남은 학교들이 붙은 거야. 정말 계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수시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이번에 뭐 국어 선생님 의향 반, 학원의 의향 반, 내가 사정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그 면접 시트 한다며. 국어 선생님이 안 해? 왜? 미술학원이니까. 어쨌든 그 면접 시크릿이라고 해가지고 면접 관련한 특강처럼 그걸 뭘 작성을 하고,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접 대비까지 하는 특강 비슷한 걸 하신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진짜 그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나한테 있다가 여기서 듣다가 중간에 관둔애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김땡률 씨는 전교 뭐 4, 5, 6 원래는 2등이었는데 아무튼 4, 5, 6까지 밀렸다 놈이고, 그 놈은 7, 8, 9 했던 놈이야. 전교 등수로. 그랬는데 그 놈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대치동으로 갔어. 대치동으로 가가지고 대치동에서 하라는 대로 했대. 근데 이번에 이제 잘 못해갖고 잘 못 봐가지고 재수한다더라고. 그 놈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 10번, 예비 10번, 그리고 건대는 붙었는데 그 놈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거야. 고대 썼는데 고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 그래갖고 그 놈은 재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어딘가 하나를 막 맹신하면 안 돼. 절대로. 우리 학원이라고 해서 우리 학원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걔는 페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대인재를 너무 믿었대. 시대인재에서 뭐 예상 문제 그런 것들도 막 해주고 할 거 아니야. 그런 데랑 완전 어긋나게 시험이 나와서 본인은 망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면접 같은 거나 뭐, 그러니까 뭐 수시 관련해서는 어떠냐고 했더니 그런 것들은 별로 말 않더라고. 그런 거 대비를 전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계획성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신이 8등급이 나오는 사람도 9월달, 8월달 되면 원서 써가지고 자소서 쓰고 막 그래갖고 막 면접 보러 다닌다고 그래. 8등급이면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이제 그 8등급에 맞는 학교도 있는 거니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단정 짓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면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어쩔 수 없이 닫히는 것들 닫아야 되겠지만 그냥 내가 일부러 닫아버릴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너네가 예비 고1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오는 과정 1때부터 얘기했던 게 그 수시와 관련된 컨설팅 관련된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국어 선생님 수업은 뭔지 어쨌든 몰라. 수업이 좋은지 나쁜지 그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 하지만 솔직히 설명해야 할 때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재밌는 수업은 아닐 것 같아. 국어 선생님 좀 조용조용하잖아 말투가. 재밌는 수업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컨설팅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접목시켜가지고 방향을 좀 정해주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달이 걸쳐 넣는 게 그 양반한테 나는 좋을 거라고 봐.
진짜로. 그러니까 뭐 수업용으로만 따지면 이 동네에 뭐 기린도 있고 뭐 여기 뭐 김종기린가도 새로 들어왔고 여기 뭐 어디서 뭐 누구 데리고 오고 막 그런다더만. 그래서 수업용으로 따졌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어. 우리 국어 선생님이 어쩔지. 하지만 그런 컨설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틀을 짤 수 있다는 거, 그건 난 상당히 크다고 봐. 정말.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설명을 했으면 그 양반한테 그 얘기를 좀 부각시켜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거든. 그랬는데 설명회가 안 돼갖고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실력이 다가 아니거든, 솔직히. 실력이 다가 아니야.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해보자고. 참나? 책 없어요. 책은 필요 없지 않을까? 켰네. 아, 그리고 이거 뭐야? 여기 특강 깔았어. 수원수투 특강 깔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침 10시부터 1시. 고3이니까 수학 공부는 되도록 오전에 하는 거야. 김포에서 서울 들리나? 오, 4명? 현역? 현역으로? 모르겠어. 그냥 내가 갔다 온 게 없어. 5시부터 7시 30분 누구일 거예요? 아, 클리닉. 자, 이거는 내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거라 나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자, 수학상 볼게 한번. 수학상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다항식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다가 이제 드모가 생겨가지고 방정식이라는 걸 하고, 그치? 변수 y를 하나 추가시켜가지고 함수를 좀 했지. 2차 함수 같은 거. 그리고 두 개 섞어서 위아래냐 해갖고 부등식을 했어. 기억이 왜 안 나? 그리고는 도형으로 넘어오지. 도형이 처음에가 점이었지. 두 번째가 직선이었고, 세 번째가 원이었고, 네 번째가 이것들로 움직였잖아. 도형의 이동. 일단 수학 3부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나잖아. 기억나. 다항식 곱셈공식 외운이라고 욕 좀 들어먹었잖아. 인수분해하고 막 그랬잖아. 자, 다항식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수1과 수2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다 말하진 않을 거야. 당연히 다항식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곱셈공식, 사칙연산,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겠지만 수학상에서의 이 다항식의 목적은 솔직히 수학상의 목적이지 식을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형하는 거 아니야. 식을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형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 3차식이라고 했을 때 3차식이라고 했을 때 fx라는 3차식이 있는데 f한테 a 넣었더니 f한테 b 넣었더니 f한테 c 넣었더니 같더라. 이런 식을 만들려고 하면 뭐 숫자로 해본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해. ax의 3제곱, bx의 제곱, cx 더하기 d 해갖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갖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려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써야지.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해놓고 1과 2와 3을 집어넣으면 사라지게끔. 사라졌네. 결과는 k가 돼야지. 거기다가 더하기 k 하는 거지. 살짝 응용한다면 F1이 1이었고 F2가 8이었고 F3이 27인 3차 다항식이래.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 1, 2, 3 집어넣으면 0 되게끔 규칙이 있어야 돼.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돼. 요거 1의 3제곱이지? 2의 3제곱이고 3의 3제곱이잖아. 그러면 요놈들은 마찬가지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1과 2와 3을 집어넣으면 0 되는 식을 만들어. 0이 되는 3차식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는 거기다가 결과로 나올 놈들이 분명히 들어간 놈들의 3제곱이니까 x 3제곱이 더해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을 꾸리는 게 솔직히 말하면 수학상의 목적이야. 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은 수투에서 많이 쓰잖아. 그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지나치게 어렵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방금 했던 형태 그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사라지는 식을 만들어 놓고 뭔가 추가로 해주는 모양 그 모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투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모르던데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나머지 정리가 있지. 나머지 정리. 요게 어찌 보면 항등식 항상 등호를 만족하는 식 항등식을 활용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뭐 최종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요 fx라는 식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x 빼기 p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붙는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잖아. 기본적인 형태는 이건데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의 차수와 요놈의 모양이지. 여기의 차수보다 항상 작아야지. 그렇지? 같아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눗셈이라는 건 분명히 나누려고 하는 애와 나머지를 비교했을 때 나누려고 하는 애보다 작은 수가 나오잖아. 나머지는. 문자로 된 식에서는 그게 차수라는 거야. 차수가 크면 더 나눌 수 있는 거야.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 나누는 거니까 요놈이 1차식이니까 여기는 숫자가 나와야 돼. 만약에 여기가 2차식이라면 x 빼기 p1과 x 빼기 p2의 형태로 2차식이 나왔다면 나머지는 1차식 모양이 나오는 거지. a가 0이면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얘기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지.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 하지만 어쩌다 한번 딱 나오면 그냥 거기서 멈춰 있어. 나머지 정리라는 뭐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려워할 필요 없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항 정리 같은 거 할 때에 확통에 있는 거야. 확통에 들어있는 이항 정리 같은 거 할 때에 필요할 때가 있어. 문제를 그렇게 내면 나머지 정리 모양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나누려는 놈의 차수보다 나머지가 더 작아야 된다는 거지.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항식에서 얘기하는 알고 있어야 되는 모양을 말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야?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였을까? 방정식 해갖고 새로운 수체계 하나를 배웠어. 허수. 제일 처음 배운 게 허수라는 거야. 허수.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는 수지.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는 수.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루트 3i다 라는 식으로 배웠지? 그지? 허수단. 허수는 분명히 뭐랄까 놀라운 놈이야. 놀라운 놈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허수는 분명히 중요한 수야. 수학적인 입장에서 허수는 진짜 중요한 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허수예요로 끝나. 더 안 물어본다고. 그냥 저 허수가 뭔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봐.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확통을 할 거기 때문에 확통에서는 허수가 운 나쁘면 한 번 나와. 마찬가지 그 이항정리라는 놈에서 운 나쁘면 한 번 나와. 운 나쁘면. 그리고는 볼 일이 없어. 이과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이과도 마찬가지로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대학에 가게 되면 그쪽으로 전공하면 이공계 쪽으로 가게 되면 저 허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허수가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지. 허수가 뭔지만. 제곱했더니 음수되는 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알면 돼. 여기다 한 개만 더 추가한다면 이거는 이제 함정할 테니까 곱했더니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합체가 되는 경우가 있지. 나눴더니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합체가 되는 경우.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얘는 둘 다 음수일 때, 얘는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부호를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알려준다는 거야. 꽈놓으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이걸 만족하는 A, B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마찬가지 요걸 알려주지 않고 이걸 만족하는 A, B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는 지금 내가 부호만 보여준 거고 0이라는 수는 마이너스가 S나 없으나 똑같잖아. 그지? 사실은 여기에 부호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 원래는 이게 둘 다 작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야. 원래 표현은. 근데 그냥 우리는 알아보면 되니까. 마찬가지 요것도 분자는 0일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 요것도 아까 부등호 없는 그것 또는 A가 0이다. 야. 그것 또는 A가 0이다인데 그냥 우리는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합쳐서 쓴 거야. 그럼 요 정도만 허수는 진짜 허수는 요것만 알면 돼. 그리고 그럴 리 없지만 복소수에 대해서 수체계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실수체계라는 거하고 복소수 체계라는 건 살짝 다르잖아. 그러니까 수체계를 얘기한다면 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가 있다. 이렇게 가가지고 실수에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에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에 자연수가 있고 뭐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수체계하고 복소수체계라는 게 있지. 복소수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Z로 표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는 실수와 허수가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섞여 있다고 보는 거지. 섞여 있다고 봐서 첫 번째 생각으로 B가 만약에 0이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되는 이유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B가 0이면. 두 번째 B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면 요거는 Z가 BI가 돼버리는 거지. 순허수라고 하지. 제곱했더니 0보다 작아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순허수라고 부르고 요거 당연히 실수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도 B도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거는 섞여 있는 거지. 제곱해도 계속 I가 남아. 제곱해도 계속 I가 남아서 부호를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수까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수체계라는 걸 배웠으니까 복소수체계라는 걸 배웠으니까 혹시나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줄 때에 복소수체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 뭐 경찰대나 사관학교 시험이 아니면 나온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뭐 경찰대나 사관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1학년 과정을 물어본다고. 대놓고 1학년 과정만 물어볼 때가 있다고. 하지만 수능은 1학년 과정만 묻지 않아. 수능에서 물어보는 1학년 과정은 2학년 과정에 녹아있는 것만 묻는다고. 이거는 대놓고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단독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알고는 있자는 거지. 이게 허수였고 그리고는 이제 방정식에서 그리고 방정식에서 얘기한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잖아요. 1차 방정식 형태도 있잖아. ax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말하면 요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말 안 했으면 몇 차 방정식 그 말이 없으면 최고차 함계수가 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라는 거. 그치? 2차 방정식 모양으로 돼 있는데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어. 그러면 2차 함계수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몇 차식인데 몇 차 방정식이다 그 말이 없어.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야. 그게 먼저.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함수잖아. 함수를 결정지어주는 게 최고차 함계수거든. 어떤 모양이다를 정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2차 방정식 같은 걸 할 때에는 판별식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 2차 방정식 만약에 최고차 함계수가 0이어가지고 2차 방정식이 아니야. 근데 모양새가 1차 방정식처럼 보여가지고 판별식을 보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생각해야 될 건 몇 차식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방정식이 그 차수에 대한 방정식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최고차 함계수가 0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야.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게 최고차 함이라는 거야. 최고차 함계수. 그리고 방정식에서 이제
봐야 될 게 근과 계수의 관계지. 근과 계수. 2차 방정식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분명히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이게 2차식인지 아닌지 안다고. 근이 두 개 나올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가 된다는 내용 정도.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건 가장 쉬우니까야. 가장 쉬우니까. 당연히 우리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 써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안 물어봐. 왜냐하면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다른 뭔가를 물어볼 거라는 거야. 방정식,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온다면. 3차 방정식 이상이 되더라도 n제곱 해갖고 뭐 A1 해갖고 그냥 아니 뭐 그냥 쓰기가 애매한데 n차 방정식이면 ax의 n제곱 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 뭐 그냥 a0으로 끝났다고 칠게. n차 방정식이면 해가 n개 있는 거지. 요놈의 해들을 한번 써야 되겠구나. 더하기 bx n-1제곱 이렇게 돼갖고 마지막 상수항이 그냥 a0이라고 할게. 뭐라고 쓰기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요놈의 해는 알파1, 알파2, 알파3 해갖고 알파 n까지 있을 거야. n개의 해가 있을 거라고. 중복되는 거 다 중복 안 되게끔 쓴 거야. 무슨 소리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다. 요 해는 마이너스 1, 아니 1의 한 개지. 1의 한 개잖아. 중복되는 해인 거지. 사실은 두 개야. 근과 계수 관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두 분의 합이 2잖아. 그렇지? 두 분의 합이 2인 거야.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n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돼. 이 근들의 합 n개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무조건. 그리고 이 상수항에 해당되는 건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지만 곱에 해당되는 건 알파1, 알파2 해갖고 알파 n까지 곱한 건 a분의 a 제로가 된다고. 상수항. 그러니까 그 다음 차수하고 상수항은 눈여겨봐야 돼. 고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뭐 우리 나와봤자 3차식, 4차식이겠지만 나와봤자 3차식, 4차식이겠지만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다른 계수들은 의미가 없어.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1학년 때는 억지로 구하게 하지만 2학년부터는 못 구하는 거 구하게 하지 않아. 다른 걸 물어보지. 알았지? 근과 계수 관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부정방정식이지. 부정방정식 다 알죠? 알잖아. 부정방정식 알잖아. 부정이 뭐야? 아니요라고 하는 거? 부정이 뭐냐니까? 아니요? 부정이 아니요? 명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가 0이래. 근데 a도 b도 0이래. 그럼 x는 뭐야? x도 0이야? 다 되잖아. 뭐라고 정할 수 없는 거지. 뭐라고 정할 수 없는 경우를 부정이라고 하지. 그런 형태의 식을 말하는 거야. 그런 형태의 식. 그런 형태의 식을 말하는 거여가지고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었거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하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어. 실수 조건은 그냥 뭐 모든 체계에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수 조건이면 2차식이야. 모든 뭐 문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떤 문자 하나를 딱 봤더니 그놈이 2차식이야. 다른 것들은 뭐 3차식 있고 4차식 있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A부터 C까지 3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이 있어. 근데 요 는 0이 있고 당연히 방정식 쪽이니까 는 0이 있는데 그중에 봤더니 A가 2차식이야. 2차식, 1차식, 그러니까 A로 따지면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 거야. 근데 A 값이 실수래. 그래갖고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2차 방정식에 해가 실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줌마 2차 방정식에 해가 실수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뭐가 어떻게 있잖아. 어떻게 돼야 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뚱맞지만 한 별씩을 봐야 된다. 한 별씩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2차로 돼 있는 그 문자에 대해서 한 별씩을 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실수 A에 대해서 2차식이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막막하잖아. 뭐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수라는 말밖에 없는 거야. 그 실수라는 말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한 별씩밖에 없다고. 정말 부정방정식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정방정식인 거지.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라는 거. 요거고 정수 조건이라면 얘는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쁘게 인수분해가 쫙 되는 식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AB 빼기 3A 더하기 4B는 0. 요걸 만족하는 A와 B를 찾으래.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요거 두 놈을 A로 묶어서 B 빼기 3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B 빼기 3이 되게끔 갑자기 마이너스 12를 더한 거지. 그러면 요것이 요렇게 되면 똑같은 식인 거지? 아니 요렇게 되면 똑같은 식인 거지?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4하고 B 빼기 3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정수와 정수일 거니까 정수끼리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2가 되는 순서쌍을 쫙 찾는 거지. 그리고는 골라내는. 요게 부정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전혀 예상 못하는 풀이가 되는 거야.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는 것들을. 문제에서. 전혀 예상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조건이 너무 적어. 정말로. 근데 일단은 봐야지. 정수라는 말이 있는지 실수라는 말이 있는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실수라는 말이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판별식이라고. 다른 조건이 없다면. 정수 조건이라면 아 이런 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의심을 하라는 거지.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라면. 왜냐면 정말로 학교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라면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내야 되는 식들이 많다고. 단원명이 안 써있잖아. 학교 시험이면 당연히 단원명이 있으니까 그 내에서 생각하면 돼. 근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시험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어떻게든. 알고 있는 바탕에서. 근데 조건이 너무 적어. 그러면 실수 조건일 때와 정수 조건일 때라도 구별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자는 거지. 그리고는 뭐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은 어차피 별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함수에 해당되는 거지. 함수는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밖에 안 나올 거니까 뭐 1학년 과정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3차, 4차 다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함수는 별게 없어. 그릴 줄만 알면 되지.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이런 것들 다 그릴 줄 알잖아. 그죠? 대표적인 눈빛이 흔들리는데. 아니 알죠. 자, 그냥 바뀌면 되지. 대표적인 절대값 함수라고 말하는 게 네 가지가 있지. 일단 기본적인 거 네 가지.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경우. 두 번째는 y 쪽에만 절대값을 씌운 경우. 세 번째는 x에만 절대값을 씌운 경우. 네 번째는 x랑 y에 각각 절대값을 씌운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지. 원래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함수는 요 그래프야. fx는. y는 일단 값을 볼 거거든. y는 요것보다 위쪽은 양수, 요것보다 아래쪽은 음수로 생각을 할 거고, x는 얘보다 왼쪽은 음수, 얘보다 오른쪽은 양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요놈은 y가 음수일 수 없는 거지. y는 무조건 양수인 거 아니야. 하지만 fx는 양수와 음수가 다 있지. fx가 양수와 음수가 다 있다는 건 이 모양이 다 살아있다는 거야. 다 살아있다는 거. 대신에 0보다 작았던 부분은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버릴 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으로 x축보다 밑에 있는 것들을 접어갖고 올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 요 셋은 똑같잖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양수였던 모양만 남아. 그러니까 요거는 fx가 음수인 모양이 없어. 여기가 없다고. 요 모양이 없어. y가, 그러니까 fx가 양수였던 모양, 요것만 있는 거지. 요 모양만, 모양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들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였던 때만 그려보면 돼 일단. 그러면 얘는 이렇게만 그리면 되고 요 놈은 오른쪽만 그리면 되고 얘는 1사분면만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되지. 얘는 남은 부분 지금 그려진 놈을 X축 대칭한 모양으로, 지금 그려진 모양을 Y축 대칭한 모양으로, 지금 그려진 모양을 X축, Y축 원점 대칭까지 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이 중에서 요 놈과 요 놈은 몰라도 되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하지만 얘하고 얘는 반드시 알아야지. 두 개를 섞기도 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안에 것부터 보는 거야. 안에 것부터 봤더니 이렇게 되구만. 그리고 밖에 거 봤더니 그냥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적어 올리라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되고 안쪽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로 절대값 F1x, F2x 이렇게 되는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함수. 막 자는데? 다 아는 거라서 자는 거지? 그지? 안 듣고 있더니 자던데? 나도 좋대요. 이런 놈들. 이것들은 옛날에는 이런 데가 막 2차식, 3차식 막 그랬어. 옛날 15년 이상 전에. 당신들 나이하고 비슷할지 몰라.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게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식들이 지금은 다 1차식이야. 지금은 다 1차식이고 많이 내봤자 절대값 4개야. 내봤자 절대값 4개. 그 절대값 4개짜리를 그려라 라는 의미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 부등식 할 때 많이 했어. 밥그릇 모양 그림 그려주는 거. 예를 들어서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5 이런 거. 그냥 안에 들어있는 놈이 0되는 점을 찍잖아. x가 3일 때와 5일 때 3을 집어넣으면 8되지? 아니 2되지? 3을 집어넣으면 y값이 2가 돼. 5를 집어넣어도 5 빼기 3이니까 2가 돼. 중간에는 무조건 연결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오른쪽이 더 편하니까. 오른쪽이라는 건 x가 5보다 클 때잖아. 5보다 클 때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 그러면 2x 빼기 8이잖아. 2x 빼기 8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돼 여기가. 반대편은 이거랑 부호만 반대겠지. 둘 다 음수일 테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절대값이 2개일 때는 2번 꺾이겠지. 이렇게 꺾이는 점이 2개야. 절대값이 3개면 3번 꺾이는 거고 4개면 4번 꺾이는 거야. 4번 꺾인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보통 그놈들은 이쁘게 줘. 뭐 이렇게 돼 있다면 1, 3, 4, 5잖아. 1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점이 4개야. 짝수개야. 그러면 이렇게 4번 꺾이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고 항상 이게 짝수개일 때는 중앙값에 해당되는 두 놈 거기에 x축과 평행하게 그림을 그리죠. 최소나 최대를 찾으할 때 그렇게 막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것들. 그러면 다 그려볼 게 아니라 그냥 0되게 만들어주는 4개의 값이 있는데 그놈들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놈 그때가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3하고 5 사이겠지. 아니 4.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든 최소가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적분 쪽에서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 x 빼기 5, 그리고 더하기 x 빼기 7까지 있다고 칠게. 이 함수의 최소값을 a라고 했을 때 이게 fx라고 칠게. fx라고 해.
했을 때 0부터 a까지 fx dx를 구하시오.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 최소값이 뭔지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0되게 만들어주는 게 1, 3, 4, 5, 7잖아. 그놈들의 중앙값이 4잖아. a가 4잖아.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럴 때만 나오는 거야.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잘 안 벌어진다. 대신에 최소와 최대를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냥 딱 보자마자 우리는 알면 된다고. 중앙값에 해당되는 놈이라는 거. 함수는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가 부등식. 부등식. 아니 2차 부등식이면 이놈보다 위냐 아래냐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돼 있다면 0보다 크다를 말할 때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x가 뭐냐고 묻는 거지? x가 뭐냐고 묻는 거야.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 당연히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 근데 이제 특이한 경우로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부등식으로 집어넣어갖고 절대부등식 알잖아? 항상 만족하는 식. 항상 만족하는 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수투에서 많이 물어보잖아. 도함수 관계로. 그러면 요거 a가 만약에 0이면 항상이 안 되지. 1차식이 돼버리니까 무조건 홀수차 함수기 때문에 x축을 관통해서 지나가 버린다고. 항상이 안 돼. 요거는 안 돼. 이 경우는 없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엎어져 있어. 꼭지점이 어디 있든 무조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다고. 이것도 항상 만족할 수 없어. 그렇다면 a가 양수일 때만 일단 되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접해 있거나 안 만난다는 거지. 접해 있다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거고 안 만났다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지.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작다가 아니야. 안 만났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안 만났더니 항상 0보다 큰 애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이제 부등식까지 했으니까 정작 중요한 거 하나 나오잖아. 뭐 할지 알지? 수트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뭐와 뭐 사이에 극대나 극소가 있다. 그런 거 할 때 나왔다. 옛날에는 따로 단원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단원이 사라졌어. 그냥 여기다 안에다 녹여버린 거지.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근의 분리지. 근의 부호를 본다거나 근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해 근처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야. 그걸 근의 분리라고 해가지고 크게 6가지를 했거든. 방정식의 개념에서는 부호만 찾는 걸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어요. a가 0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하고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건데 첫 번째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일 조건, 두 번째 둘 다 음수일 조건, 세 번째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조건. 함수로 가면,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가면 이제 요놈이 y는 f의 ax 제곱 bx 더하기 c라고 치고 a가 양수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 x 절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는 a로 묶어서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쳤을 때 이것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이지. x 절편.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어떤 값이 있어가지고 요 알파라는 놈도 p보다 클 때 베타도 p보다 클 조건. 두 번째로 둘 다 p보다 작을 조건. 세 번째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이런 것들 따지는 게 근의 분리지. 근의 분리. 가장 쉬운 게 세 번째 것들이야. 가장 쉬운 게. 그래서 요 놈은 뭐 당연히 실근 2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까지 봐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판별식 봐야 되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부호만 생각을 할 때는. 얘는 부호가 달라. 중학교 때 뭐 x절편 두 개가 부호가 다르기, 그러니까 뭐 모든 2차 함수가,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이거는, 2차 함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얘는, 그러니까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양수해와 음수의 두 개를 갖는 거지.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별식을. 왜냐면 이거는 a와 c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a분의 c니까 부호가 달라. 그럼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커진다고 무조건. 빼기 ac니까. a와 c가 부호가 다르면 빼기 ac가 플러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실수가 나온다고. 판별식을 안 봐도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값이랑 비교를 한다면 요거는 이제 함수를 그려봐야지.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둘 다 p보다 크댔으니까 여기에 p가 있다는 거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요놈은 반대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여기에 p가 있다는 거고, 얘는 사이에 p가 있다는 거지. 얘는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x한테, 그 함수에 p를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와야지. 근데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함수에 p를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와.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 추계방정식이지. 그지? 얘는 추계방정식이 해보다, 그러니까 p보다 오른쪽에 있고, 얘는 추계방정식이 p보다 왼쪽에 있는 거지.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요거 지금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추계방정식이라고. 얘보다 p가 더 작아.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p가 큰 거고. 요거까지 봐야 돼. 요거까지. 그리고 요놈은 그냥 p 넣었을 때 음수는 되는 거지. 2차 함수의 특성상 무조건 위로 올라가니까.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요거는 fp가 음수면 된다로 끝나는 거지. 그죠? 주로 요거 이제 속도가 속도 그쪽에서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가 두 개 있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출발해가 저쪽으로 뭐 식이 나와 있어. 그랬더니 뭐 속도가 연결대가 2번이다 라고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별식만 봐버리는데 요거 말하는 거지. 그거는. 그지? 시각이 음수일 수 없잖아. 양수인 해가 나온다를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수방정식에서, 수원에 들어있는 지수방정식에서 뭐 a 3의 예를 들어서 뭐 2의 2x제곱 빼기 2의 x제곱 더하기 k는 0.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근데 t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 좀 샷 할까? 좀 샷해. 아직 반도 못한 거야. 수상해.